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9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주걸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계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축월의 일간 계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병으로서 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항상 계수는 뭘 생각해야 된다? 청징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와 같기 때문에 이 계수는 탁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기토,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계수는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수는 왕하면 병화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무토기토는 간목으로서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지 계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수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동절이죠. 엄동설한이 되겠습니다. 몹시 춥기 때문에 땅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월, 자월,
축월의 특징. 그래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은 얼게 되면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의 개수 또한 뭐다? 병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해자 축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왕한 걸로 보지만은 개수가 이렇게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묘월 4개월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역할? 토극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겠죠. 물이 더럽혀진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갖다 흙탕물로 만들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아야 되는데 기토 등등 토가 많게 되면 탁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로 진술충 및 토 등이 많게 되면 이때는 탁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가 땅속에 매몰되죠. 완전히 개수의 가치,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 자체만으로도 개수가 위태하죠. 만약에 천간에 물기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흙이 그냥 땅속에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아 있어서 물은 맑은 상태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토를 다시 이런 식으로 봐서 충미충이 되거나 진술충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 흙탕물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벌떡 일어나서 흙탕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해버렸다, 이거는 완벽하게 개수로서의 가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해자축 북방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시축에 뭘 할 수는 있습니까?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왕사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축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 축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인성인 금을 한 점 정도 얻어서 개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축월의 개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한 계절에 비록 개수 자체가 미근이라도 아주 작게 통근해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금으로서 개수를 이렇게 생조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뭐다? 간목을 얻어서 저 토를 갖다 제거시켜야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는데 저기 간목이 없다 그러면 저 무토는 개수를 반드시 매몰시키게 됩니다. 매우 끔찍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 우리가 말하는 정관이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정관이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을목 설명할 때 경금은 정관이지만 을목이 정관인 경금을 보게 되면 바윗돌이 화초를 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 화초가 잘 클까요? 잘 못 크죠. 개수가 무토 보는 것은 마치 을목이 경금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끔 제 질문하시는 분, 선생님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격구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설명할 때는 구구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구구단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구구단을 골똘하게 이렇게 암기하고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특별한 격국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정격 있잖아요. 십정격 정도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 십정격이 거의 격국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다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타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종격 같은 것도 있고 합화격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왕격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타 제격까지 있죠. 기타 제격이라서 여러 가지 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십정격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국 용신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보는 어떤 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 가지고 성격도 알 수가 있겠고, 직업도 알 수가 있겠고, 뭐 내 예를 들어서 뭐 처가 어떻다, 내 자식이 어떻다, 내 부모가 어떻다, 다 어떤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추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격국과 용신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되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만 또 몰입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죠. 양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음수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축토가 되겠습니다. 이 토는 양토가 아니라 음토가 되겠죠. 지지로는 진술, 축, 미, 토가 있는데, 앞에 있는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월지 있는 토가 일간인 개수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심하면 나를 구속하고 나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이 관성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 관성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심각하게 통제하거나 너무 선을 넘어서 통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좋지 못하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법이 있어서 국가를 통제한다라고 하면 그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악법도 법이다. 악법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이 아니죠. 악법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와 같은 개념인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의 법, 헌법, 법률, 기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편, 여자한테는 남편, 그 다음에 뭐 직장도 관성에 해당이, 정관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바른 직장. 예를 들어서 투잡을 뛴다라고 하면, 투잡을 뛴다 그러면 나의 정규 직업은 정관이 될 것이고, 또 투잡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편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정관은 내 본 남편이라고 하면 편관 칠사람보다 기둥 오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정관, 편관 칠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가해지는 일체 해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뭐 질병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예를 들어 도적이라든가 기타 관제, 구설, 송사 등등등등 편관, 칠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관, 칠살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흑백 논리로서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예를 들면은 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목토에서 이거는 편관, 무토 인월에 태어나면 그래서 편관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 음의 토가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편관 칠살이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리 해자 축월 북방수라 하더라도 축월은 어떤 계절이라 그랬습니까? 물론 겨울이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죠. 아까 말했던 진술, 축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축의 일간 개수가 통근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고 내가 약하죠. 그래서 칠살이 왕하고 일간 약하다고 해서 그거를 살중신경하다 또는 신약 살왕하다 이렇게 표현. 쉽게 말하면 뭐야?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로수와 같고요.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축
축토라든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토다 매몰, 토다 매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나를 탁하게 만드느냐 요거 하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뭐다? 조후,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뭐는 있어야 된다. 먼저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뭐 토가 어떻고 개수가 어떻고 근데 화가 없어서 땡땡 얼어붙어 있으면 이거는 좋은 사주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이 되는데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썩 좋게 물론 대운의 흐름이 일찍부터 목화운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뭐 금수운으로 계속 쭉쭉 가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화를 얻어서 개수를 녹이고 토를 녹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을 얻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화자가는 살종신경, 신약살왕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7살이 인성생에서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해주다라서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축월의 개수는 병화, 그 다음에 인성, 뭐 경금도 상관없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잖아요. 음수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 보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선생님, 얘는 정인이고 얘는 편인이기 때문에 정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수는 이렇게 완금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다? 금다 수탁이 될 수도 있죠.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생음의 공이 있다고 해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겨주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라도 축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기토 등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뭐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개수가 매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연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비견격이다 아니야, 비견격은 없습니다. 그냥 월지에 있는 축토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됩니다. 평관격, 칠살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요거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일간이 그렇게 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나 살중신경한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를 연지했습니다. 얘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식신이 될 것이고 을목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면 재성인 화가 없다라고 하면 뭐다? 나무도 얼고 물도 얼고 토도 얼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일지에는 유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묘유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유축합이 됩니다. 유축합. 원래는 사유축 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시가 여기가 정사시가 되면 정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지지를 사회적 완전 삼합을 구전해서 인성인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수를 못 쓰냐, 정화를 못 쓰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역시나 합의를 하게 되면 사중 정화의 뿌리가 되는 화가 약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사화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준삼합이 돼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했다.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좀 물론 이제 유축합에서 개수가 세력을 좀 얻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개수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얻는 게 필요할까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월의 개수가 개수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동절인 해자축월에 물이 많아지면 단순하게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했죠. 유축회금에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화가 있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고 사주가 온기를 띨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생시가 임자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수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거의 성향이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양간인 임수와 같은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무토로서 수를 제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하는 것이다.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대해수와 같은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하고 임수하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물물하고 바닷물하고 예를 들어서 섞인다라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개수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비견겁제가 너무 많잖아요. 비겁중중이라고도 하고요. 비겁중중이라고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 강강이라고도 표현해서 이거는 비견겁제가 많게 되면은 이거는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만약에 재성을 보게 되면 군비쟁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임자시,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 순세하면서 화를 얻음으로써 조우를 해야 되는 구조. 이거는 임자시나 개해시도 마찬가지고요. 경신시, 신유시도 마찬가지겠죠. 경신시, 신유시. 이렇게 되면 솔직한 말로 이건 금다수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다수탁 역시나 인성이 너무 많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금을 좀 통제해 주면서 보다 온기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경신, 신유시도 마찬가지죠. 여자 같으면은 임자시 또는 개해시, 경신, 신유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일간이 좀 왕한 단점이 있죠. 여명이니까 여자가 기가 너무 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남편 덕이 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은,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임자, 개해, 경신시주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단점,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갑목이 인의 뿌리를 뒀죠. 갑목이 묘에도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상관인 식상이 혼재되어 있지만 을목보다는 갑목의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으로서 수의 기운을 바깥으로 표출 발산시키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인중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좀 바람직하게 여기게 되겠는데,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정묘대운 때 요거 묘유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겠고요.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인중병화 좀 미약하더라도 그냥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조금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정도.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유금이 연지 있는 묘목은 충이 되지 않겠지만은 요거 묘유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을묘시는 제가 봤을 땐 을묘시는 그리고 용도도 없어요. 인중 갑인은 인의 병화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순수하게 목이면서 승목이잖아요. 이 화를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오늘 중에서 그래도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병진씨가 되죠. 이렇게 되면 물론 진유합금이라고 하는 금의 세력을 얻는데, 개수의 입장에서는 개수의 근원인 금이 세력을 얻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더 좋은 점은 병화를 얻어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녀 불문하고 병진시는 나쁘지 않지만 남자가 더 좋을까요? 여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병화가 원국에서 보면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신히 승목인 을목이 목생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병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사시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로 사유축 회금을 해서 금이 굉장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금다스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다스탁 이런 것보다는 사화의 뿌리를 든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손짓더라도 병화를 얻은 것과 정화를 얻은 것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무기미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